자, 오늘부터는 다시 진도를 나갈 건데 부등식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부터 시작하는 거라 초반엔 좀 쉽고 뒤쪽 가서 2차 부등식 가면 조금 어렵다가 이 부등식에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동생같은 새끼가 하나 등장을 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할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런 조건을 따지는 이런 애가 나오면 이제 머리가 좀 빠개질 수 있는 이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오늘 몇 페이지냐? 173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건가? 네. 그렇죠? 내용은 그렇고 문제는 이제 뒤에 있고요. 그래서 부등식이다라고 하면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말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부등호를 사용한 게 아니라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호를 사용한 식. 그걸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울 거는 부등식의 성질이죠. 근데 사실 부등식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 알고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이는 A 풀마 C B 풀마 C 똑같아. 알죠 이거는? 그리고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알고 계실 거고 C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치? 이번까지는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냥 때려치우고요. 우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에 존재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A와 A제곱의 관계성은 당연히 누가 크죠? A제곱. A제곱이 크죠? 그쵸? 그러면 A가 루트 A의 거거든. 오랜만에 글씨가 기억하네. 누가 커요? A. 네, A가 크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A와 A제곱의 관계성은 누가 커요? A. 네, A가 클 것이고 루트 A와 A의 관계성도 루트 A가 큽니다. 그쵸? 그러면 A가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A하고 A 제곱 중에 당연히 누가 커요? A 제곱이 크죠. 이들끼리 양수니까. 그쵸? 그러면 A 제곱과 A의 4제곱 중에 누가 커? 배고파. 동우이는 어떻게 생각해? A 제곱. A 4제곱이 더 큽니다. 맞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화두를 조금 바꿔볼까? 그러면 A와 A분의 1의 관계는 누가 크시죠? A분의 1. A분의 1? A가 크죠. 아. 자, 양변을 A로 곱해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양변에 A를 곱한다. A로 빼면 안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분의 1을 앞으로 꼽을 거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을 요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새끼가 음수죠. 이 새끼 음수고요. 이 새끼 양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A와 A분의 1 중에서 A가 큰 거죠. 이 새끼가 양수니까
앞에 있는 식이 더 크겠죠. 맞지? 그럼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그냥 숫자를 때려 넣어요, 사실은. 그래서 a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둔다고 생각하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큰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첫 번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보려고 하면은 갖다 직접 때려 넣어서 본다. 물론 아까도 했던 방식대로 얘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 직접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비교한다고 하면 a의 제곱으로 묶어서 a-1 아니지.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a의 제곱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양수고 이 새끼가 음수죠? 이 새끼도 음수죠? 음이니까 전체가 양수니까 앞에 게 큽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증명 파트에서 보는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너네가 이걸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잖아. 그때는 숫자를 집어듭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새끼들 가끔. A 0 P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누가 비교하셨죠? 누가 크죠? 비교 못하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얘를 뺄까 생각하면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한데 이 새끼의 음수 양수를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갖다 넣는 수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A 제곱이 클 수도 있고 B 제곱이 클 수도 있는 이상한 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거. 우리가 조심할 거는 옳고 그름 문제에서는 이런 걸 볼 때 하나의 수만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 상황이 좀 다른 것들을 꼭 한번 넣어봐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하나의 A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A, B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좀 나눠서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아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기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A, X, B, C, Y, 입니다. 됐죠? 이걸 갖고 우리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X 플러스 Y 보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 범위가 A 플러스 C A 플러스 C보다 2, 3 네,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A 마이너스 D는요?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요? A 마이너스 C 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부터 x가 5까지의 값을 가져요. y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요. 됐니? 이 말대로 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y가 4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y는 4냐?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해, 이쪽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해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쪽에? 자, x-y를 계산을 할 건데 x-y가 작으려고 하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되지 않니? 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되니까 x는 작을수록 y는 클수록 어느 안죠? 작은 값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x-y의 값은 a-d의 값이 작고요. 그 다음에 b-c의 값이 큽니다. 됐어요? 얘들? 그러면 xy의 값은요?
어떻게 할까? 말을 해. AC. AC? 네. 야, 아까 전에 네가 우리 이거 했잖아, X. 이렇게 했잖아. A씨면 작고, 그래, 네 말대로 5면 크겠지. 여기 봐. 이렇게 돼 있으면 4와 5 사이에 있잖아. 4와 5 사이에 있지 않잖아. X랑 Y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네. 아니죠. 이제 시작했어. 이제 그냥 막 그 부등식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등식의 성질. 아무 문제도 안 풀었고 내용만 설명한 거야. 페이지는 147이었나? 147이 아니라 173, 4 뭐 이런 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뭐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얘는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태면은 제일 작은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요. 마이너스 10. 됐어? 이렇게 곱할 때 제일 큰 값이 나오고 됐어? 그래서 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양쪽에 있는 끝에 있는 값들 끝값에 대한 것들 갖고 이 연산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4도 만들어보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도 만들어보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도 만들고 얘랑 얘랑 곱해서 5도 만들어서 이 4개의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새끼가 왼쪽, 제일 큰 새끼를 오른쪽에 쓰면 돼요. 됐어? 그러면 요거 갖고 y분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 끝에 값 갖고 할 수 있는 집들을 만들면 돼. 그래서 나누어서 1 만들고 나누어서 마이너스 2분의 5 만들고 나눠서 마이너스 2 만들고 이렇게 나눠서 5 만든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여기다 쓰고 제일 큰 거 여기다 쓰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못 써. 이유는 이렇게 하면 틀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녀석은 범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 왜 범위를 못 구하지 이거? 그 다음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해?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졸려서 멍해 오늘? 어? 음수면 안 돼? 분모가 음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분자가 음수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원래 x분의 y, y분의 x라고 썼으니까 이게 유리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유리수는 원래 영양인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니까 그치? 얘는 유리수야. 근데 표현하면 안 돼.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긴 하지만 이유는 뭘까? 자, 안 되는데 이유는 뭘까? 뭐지?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y분의 x니까 정수, 유리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유리수는 원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라고 했잖아. 네. 근데 y 범위 0에 포함되어 버렸죠. 아. 그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극단값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 아주 가까운 값을 만들 수 있어. 그럼 한 100분의 1도 만들 수 있잖아. 100분의 1분의 5면 500이야. 맞지? 그래서 0이 있으면 숫자 값에 대한 제한을 둘 수가 없게 돼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x의 값은 어떤 값으로 고정을 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y분의 x 라고 쓰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걔 누구니? 반비례 그래프 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0에 가까울수록 아주 작은, 아주 큰 값과 아주 작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이건 설명을 못합니다. 다만 이런 애들은 설명을 못하지만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x, 5인데 y의 범위가 양수 또는 음수의 형태만 갖고 있는, 즉 얘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y가 마이너스 1까지 갖고 있어요. 이러면 얘기할 수 있죠. y의 범위가 양수 또는 음수에 국한되어 있으면, 한쪽 범위만 갖고 있으면 이때는 우리가 y분의 x에 대한 걸 쓸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 해서 2분의 3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5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5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곱해서 2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나누면 맞지? 그래서 그 녀석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언제만? 분모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짓이다. 너희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다 물어봐.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심지어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뭐 4x 플러스 3y, 뭐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그래도 다 그냥 여기다가 4배 해주고 3배 해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3배 해주고 2배 해준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시면 빼기의 경우에는 뭐 큰 수에서 작은 수, 작은 수에서 큰 수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게 헷갈리시면 다 필요 없이 뭐 말한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끝에 있는 애들로 만들 수 있는 이 연산들에 대한 것들을 4개를 다 펼치면 제일 작은 게 왼쪽, 제일 큰 게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보고 갈까요? 308번부터.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 갔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저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10 쓸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6 쓸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은 뒤집히겠죠.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가 있을 거고, 이쪽에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 3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범위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써있는 녀석은 한번 거쳐가셔야 될 것 같은데, x-2분의 1이죠. 그럼 x-2부터 먼저 잠깐 짚고 가시면 x-2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3에서 2 뺄 거고 5에서 2 뺄 거예요. 그럼 1부터 3 사이에 있지? 맞아? 자, 이 녀석을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우리가 분해로 뒤집었으니까 이때 이 녀석이 3분의 1이 이쪽으로 1분의 1이 이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번에는 EX-Y가 2이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근데 실수 Y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Y라고 하는 걸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Y는 뭐라고 할 거냐면 EX-2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EX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
여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됐을까요? 자, 312로 갈까요? 마이너스 1x 2죠. 그 다음에 1 빨리 다녀 그지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있어? 어? 학교에서 왜 나와? 또 뭐 사고 쳤냐? 빨리 다른 데를 불어. 뭔 사고 쳤어? 사고 안 쳤나 나머지 이거 뭐가 있어? 어? 뭐라고? 그러니까 사고 쳤나 이 새끼야. 뭔 소리야? 수업 시간에 떠든 건 사고가 아니야. 자, 3x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이쪽에는 6 이렇게 될 거고 2y니까 이 녀석의 2배씩 해서 플러스 2 플러스 1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치?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써있는 내용이 뭐냐면 3x-2y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3x랑 2y의 값을 이제 끝값을 뭐라고 했죠? 그럼 3x와 2y의 끝값을 보면 3x는 마이너스 3과 6으로 돼 있고 2y라고 하는 건 2하고 10으로 돼 있죠. 됐어? 그래서 빼보라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2 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10 빼면은 마이너스 13이고 6에서 2 빼면서 6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3에 마이너스 3에서 10을 빼서 마이너스 10점을 여기다 써줘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 빼보고 3에서 빼보고 3에서 빼보고 다 빼본다라고 하면 지금 6에서 2를 뺐을 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다 4를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다. 동호가 됐냐? 네. 슬쩍 졸지 말고 그냥 끝에 있는 값들만 갖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어?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가장 작을 때에서 뒤에서 빼는 녀석이 가장 클 때가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이 제일 크고 여기 있는 녀석이 제일 작을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대충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다. 끝에 값 갖고 다 계산해서 작은 거 쓰고 큰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원리로 문제를 못 풀고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풀어야 되는 녀석의 끝에 값만 갖고 푸는 녀석이 여기 존재하시는 거죠. 자, x, y의 값을 우리가 1번에서 물어봤어요. 됐니? 그래서 다 해본다고. 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보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5 만들어보고 얘랑 곱해서 2 만들어보고 10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4개를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여기다가 써주시고 제일 큰 거 여기다가 써주시면 된다고. 됐니? 자, 그 다음에 y분의 x도 얘네들 관계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이너스 1 만들고 그 다음에 2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만들고 그 다음에 5분의 2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여기다가 써주고 제일 큰 거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겠어? 네. (316번까지) 하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풀어볼 겁니다. 자, 10 x 100 마이너스 100 y a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분의 1 y에 이렇게 대한 걸 물어봤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일단 1000x 만들어 봐서 3x의 범위값이 30부터 300까지 3분의 1 y에 대한 걸 해봐서 마이너스 3분의 100부터 3분의 a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3x 마이너스 3y의 이 녀석의 최소값이 뭐라고 했냐면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가장 3x에서 제일 작은 녀석에서 y값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뺐을 때 얘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따라서 a 값은 60이 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문제를 일단 먼저 했는데 요거 갖고서 지금 175랑 이 아니구나 174부터구나 174부터 해서 177까지 176까지 있는 5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해. 풀고 가십니다. 안 가져왔냐? 잠깐 멈춰놓읍시다. 자, 안 되는 거 없으면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까지 이제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부등식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따로 얘기는 안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얘기를 전면할 건데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가 이렇게 묶여있으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fx랑 gx가 1차식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형태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서의 해의 형태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범위는 요 사이에 여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니 이 녀석의 해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알파, 베타의 형태가 꼭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 때에 따라서는 알파와 베타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둘 다 알파이다 베타일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러면 이때 해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겠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어차피 같은 새끼니까. 때에 따라서는 알파가 이쪽에 와 있고 베타가 이쪽에 와 있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됐니? 그럼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형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케바케로 이제 그림을 반드시 다 우리는 뭐한다?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것만 유의해서 이제 문제를 쭉 다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 갖고선 우리가 이제 뭘 거까지 갈 거냐면 이제 187페이지까지 쭉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를 풀려고 하면 x를 다 왼쪽으로 몰아줄 거니까 a-1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일로 몰아줄 거니까 a-1 이렇게 되시겠지? 됐어? 그러면 양변을 a-1로 나눠줘야 되는데 a-1의 정체를 모르시는 거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x, a 값이 양수다. a-1 양수가 되려면 1보다 커야겠죠? 됐어? a-1이 음수가 되려면 1보다 작아야겠지? 그렇다면 a-1 자체가 0일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면 a-1이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양변에 a-1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가 나눠줄 거고 a-1이 음수면 양변을 나눠줬을 때 부동식의 반응이 이동할 방향이 바뀌겠죠? 됐니? 근데 a-1의 값이 0이 되시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잖아. 그쵸? 그럼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참고로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만약 이게 등호가 포함돼 버려요. 그러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됐어? 뭐 얘네들은 똑같이 그냥 등호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성립한 거죠.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때는 x는 모든 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모든 수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유는 도가 왜일까? x는 모든 수라고 쓰면 안 된다. 이유. 다른 수 넣으면 손이 많아. 다른 수라는 게 무슨 소리야? 허수. 응. 허수를 넣으면 왜 성립이 안 해? 허수 넣으면 응. 0 곱하기 허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아? 부호를 알 수가 없어서. 약간 애매한데 알 수가 없다는 건 뭔 뜻? 부호를 알 수 없다. 그 허수는 순익선에 못 나타내서. 아, 보통은 이제 정확하게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서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사용한다는 건 대소 비교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허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326번으로. x에 관한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바로 옮겨 쓸게요. x를 갖고 있는 애들을 보게 되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을 묶어서 x로 묶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쪽에다 갖다 줄 거면 a-2가 나오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 써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a-2에 a-3으로 나눌 수 있죠. 됐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의 값이죠. 그쵸? 여기서 a-2가 음수야 라고 하면 나누면 될 거고 양수야 나누면 돼요. 맞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녀석이 0일 때죠. 그럼 0일 때는 두 가지가 나와. a 값이 2이면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 성립 안 하죠? 그니? a 값이 3이면 0 곱하기 x는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건
x가 모든 수에서 다 만족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x가 2일 때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죠. 됐을까요?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사실 약간 2학년 때 문제 푸는 건 비슷하죠. 2학년 1학기에서 봤던 문제랑 넘어갈게요. (328) 애초에 a-bx가 a 플러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녀석의 해 형태가 뭐라고 된다는 거야? 지금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얘를 풀어냈더니 얘가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풀어낸 녀석을 보니 부등호의 반응이 안 바뀌셨죠? 맞아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건 우린 첫 번째 할 얘기는 이 a-b의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되셔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b를 양변을 나눠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2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a-b로 나눠준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오셔야겠다 이거죠. 그러니? 그러면 뭐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2a 마이너스 b니까 2b니까 a가 3이라고 되죠. 됐어? a가 3이면 a 마이너스 b의 형태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a 마이너스 b의 형태가 2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새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b x가 a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눈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냥 보면 돼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푸냐 a가 3b라고 했으니까 3b를 집어넣죠. 그럼 3b를 집어넣어서 이 형태의 식이 4b x 1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330번 여기까지 하고 거기도 문제를 한번 풀고 넘기고 정리할게요. a 플러스 2b x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의 해 형태가 xa보다 작다. 그럼 이번에 부등호의 반응이 바뀌었네요?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2b가 음수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1이니까 a 플러스 2b분의 2a 플러스 b가 1이 되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 얘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결국 얘네들은 뭐가 나오냐면 a가 b인 거죠. 자, a랑 b가 같아야 되는데 a랑 b가 같아야 되는데 요 녀석을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3b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음수인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너희한테 마지막 물어본 건 2a-bx가 a-1이다. 자 그러면 A에다 B를 넣든 D에다 A를 넣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냥 맞지? 그래서 A를 B로 다 바꿔줘. 우리가 정리하는 건 어쨌든 B니까 A를 다 B로 바꿔주게 되면 BX가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 값을 음수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양변을 나눠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331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잠깐 또 정리하자. 자, 마지막으로 얘기해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에 대한 건데 금방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 332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1번에 써있는 이런 형태로 절대값에 x 플러스 1 dx 플러스 5 라고 써있으니 그거를 알아서 푼다고. 그래서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범위의 값이 x 플러스 1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걸 풀었더니 일로 넘기고 일로 넘어갔으니까 x의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얘는 해답할 수 없는 거죠. 됐어? 그럼 이번엔 이 녀석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러면 x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얘기했던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겠죠? 맞죠?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셀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실 거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이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니?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해의 형태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으로 가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절대값 x도 있고 x-2도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3번 풀어야겠죠. 얘가 0에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2에서 양수함수가 판단이 되실 거니까 첫 번째 x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다.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누어 푼다 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2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 다 넘기면 어떻게 돼? 3x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x가 0보다 큰 거지? 자, x가 0보다 작으면서 x가 0보다 큰 건 불가능하시죠? 맞아요? 영문 잘못 썼나? AC 5다. 망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됐어? 그러면 요 범위 때문에 여기 이제 뭐가 오는 거야? 이쪽에 0보다 작다가 이제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네들은 갖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다가 나오거든요. 됐어요? 그러면요, 여기는 좀 지워야겠다니.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큰데요. 우리가 푼 건 문제 조건에 써있는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다잖아요.
됐니? 겹치는 부분 자체가 얘죠? 됐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2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x가 7보다 작다고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럼 얘를 포함시키면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세 개야. 얘하고 얘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고 이런 경우는 얘고 이런 경우는 얘기니까 실수 전체의 범위를 보려고 하면 얘네 셋을 합쳐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실수 전체로 하려고 하면 이 녀석들 부등식을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종이 뭔 소리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0보다 크거나 갖고 2보다 작은 거고 2보다 크면서 크거나 갖고 7보다 작을 거니까 최종적인 값은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시간상 슬슬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지금 182페이지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숙제로 내줄 건 177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그거밖에 없고요. 오늘 나간 것들에 대한 것들도 문제는 다 풀어보시긴 해야겠지만 그래봐 뭐 절대값 부등식 하나밖에 안 했으니 풀 수 있는 게 333번 하나밖에 없겠죠. 지금 이 333번 문제 푸세요. 풀고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